아이들 교육에 관해서 이따금 아내와 의견이 달라서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장만으로 성공을 보장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쪽입니다. 또 성공의 개념도 돈과 주의라는 보편적 개념에서 벗어나 각자가 달라야 한다는 쪽이고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지원해야 하지만 무리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아내는 능력이 닿는 한 무리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해줘야 한다는 게 부모의 당연한 역할이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예상컨대 대한민국 엄마들의 99% 이상이 똑같은 입장이라는데 오늘 저녁 반찬거리를 살 거금 10,000원을 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어린 시절 본인이 경험하고 싶었던 과정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을 수 있습니다. 좀 과하다 싶은 아이들 지원에 대한 강박적인 이유는 아내의 어린 시절 기억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성적인 아내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일하러 가시고 늘 집에 혼자 남아야 했던 상황이 싫었답니다. 이야기를 나눌 사람 없는 텅 빈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잠을 청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키가 크지 않고 체력도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나름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그 시절에는 부모들이 모두 맞벌이를 하느라 집이 비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저도 동생들을 데리고 밥을 해서 먹이고 공부도 가르치는 소년 가장 역할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때는 이걸 왜 내가 해야 하나 같은 생각은 할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비슷한 경우가 워낙 흔했고요. 다들 없이 살았기에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다만 같은 조건이었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기억과 대안은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비슷한 조건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이 저와 아내에게 미친 영향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충분히 상대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죠. 원래 부모는 본인이 경험하고 싶었던 과거를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추구하는 존재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과거의 기억을 보상받을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작년에 어느 날 오랜만에 장인어른과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자 갑자기 당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하더군요.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무척 흥미진진했습니다. 시골 벽촌에 살던 두 내외분이 서울에 올라와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드라마로 만들어도 좋을 만큼 스펙터클 그 자체더군요. 부부가 서울로 올라가자고 결정한 건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손바닥만한 논밭에서 농사를 지어봐야 자녀들 교육은커녕 먹고 살기도 어렵다는 절망적인 미래를 예견한 결과였죠. 당신은 가족을 데리고 정착하기 앞서서 서울을 4번이나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1960년대의 서울은 지금과는 완전히 천양지차의 모습이었겠죠. 서울의 최고 번화가인 강남 압구정도 그때는 논밭이었으니까요. 올라올 때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진지하게 탐색하고 지인들의 도움을 얻은 결과 당신은 금방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70년대 중동 건설붐이 일때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을 2번이나 다녀오면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남편이 번 돈을 아끼고 저축한 결과 마침내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죠. 부부는 하루 종일 일하고 아이들은 알아서 크는 시대에나 가능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몇 년 전 미루고 미루던 은퇴를 하셨습니다. 진작에 그만둬도 했지만 같이 일하던 지인들의 요청으로 하루만 더를 반복하다가 10여 년을 더 일한 셈이었죠. 자식들은 물론 아버지가 좀 쉬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진작에 드렸고요. 은퇴를 한 당신은 즐겁다기보다는 어색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만 하던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여유를 갖게 되었으니 좋을 법도 한데 말입니다. 도대체 원인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알겠더군요. 당신은 평생 여유한 것을 모르고 살아왔기에 여가 시간에 즐길 만한 취미를 익힌 적이 없기에 여가가 생겨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당신에게는 일이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생활이었던 겁니다. 워라밸을 당연시하는 지금 세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며 가장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건만 쉬어도 좋은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슬프고 불편하다니 인생이 빚어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 그리고 자식들 세대를 비교해보니까 참 이상합니다. 모두들 행복해지려고 또 자식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왜 행복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걸까요?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고 하죠.
주변 인물들과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라고 부모들은 믿었습니다. 자녀들을 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것이 부모로서 해야 할 최선의 방안이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의무였던 겁니다. 그분들도 일을 하는 동안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을 겁니다. 어린 자식들이 눈에 밟히는데 왜 안 그랬겠어요? 하지만 감정에 이끌려 일을 포기할 경우 자녀들의 대학 진학이 불가능해질 수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셨던 거죠. 한정된 자원을 가진 상황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에 아이들이 감수성에 상처를 받는 또 다른 옵션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했던 결과인 겁니다. 부모님 세대로부터 두 세대가 흘렀습니다. 가치관도 크게 달라졌죠. 이제는 자녀에게 돈뿐만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전해주고 미래도 준비해주는 부모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간주됩니다. 직장에서는 워라밸을 주장하는 신세대 직장인들과 회사를 위해 희생하던 기성세대 직장인들의 갈등이 존재하고요. 젊은 세대들이 주장하는 워라밸이나 소확행의 가치가 맞고 소처럼 일하던 우리 부모 세대들의 가치와 믿음은 틀렸다고 부정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 흑백 논리로 세대를 판단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개인들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살아남기에도 버거웠으니까요. 부모들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평생 희생한 것도 또 우리 세대가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개인과 일의 균형을 맞추려 하는 것도 자녀 세대가 결혼을 지향하고 혼자만의 삶을 즐기려 하는 것도 시대 환경을 감안하면 다 맞는 반응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틀렸고 내가 맞다며 섣불리 평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을 아끼고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방이 살아온 환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야 상대방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의 임원이나 또 부장이 맛집에서 한턱을 내면서 라떼는 말이야 를 연발한다 해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고깝게 듣지 말고 그 상사의 입장이 되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사들이 아마도 그들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맞지 않는 부분은 거르고 쓸만한 이야기만 골라서 실행하면 그만입니다. 인생은 깁니다. 의학과 바이오테크, 나노기술의 발달로 100세 이상의 수명도 꿈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머지않아서 기성세대가 되겠죠. 정말 불운하게도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2세대 혹은 3세대 이하의 직원들과 일을 같이 하는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어린 상사를 모시는 황당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세대 차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세대 차이를 이유로 상대 등 뒤에서 뒷담화를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경청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세대 차이 나는 꼰대 상사가 기분에 취해서 라떼는 마리아를 연발한다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마음속으로 독백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맞습니다. 당신도 맞고 나도 맞습니다.